자,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상승 흐름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조정이 끝이 지금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자, 아무튼요. 이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사고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겁을 먹더라도 쫄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의 끝이 어디가 될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이 시나리오 그리고 중요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1일 오후 7시 29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현물은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기가 좋다. 저는 반등이 나올 때 현물을 모아가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양봉을 따라가다가는 손실이 가득하죠. 물론 현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이 나올 때에는 이번 파동에서는 더 올라가더라도 쉬었다가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과론적으로 나온다는 거. 자,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쉴 때는 쉬고 리스크 피할 때 피하고 수익 낼 때 수익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리스크는 피하고 수익은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이 값을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때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아무튼요. 제가 11월 26일부터 계속해서 단기 바닥 확률은 80%지만 장기적인 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27일에도 여기서 바로 또 가기에는 벅차다. 차라리 한 번 더 밀리고 가는 게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8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베스트는 11월 10일과 유사한 흐름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에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저항대를 도전하지 못하며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탈되고 올라서면 타점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을 4시간 봉으로 봐볼까요?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시점이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 저항 체크, 여기 저항을 도전 못하니까 내려왔던 모습. 결국 제가 예상하던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딱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타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수익을 낼 수 있을 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오전에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타점을 정리하고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절반 정도 수익 보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내야 내가 뭐 좀 더 끌고 갔을 때 안정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고 막 이런 매매를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들은 제가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스터디룸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잘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수익을 쌓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사는 이 내용이거든요. 자, 부자 아빠 비트코인 33억 원치 팔더니 코인 가진 사람들 부자 될 것이다.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자, 뭐 이 기사 내용에서 뭐 찾아볼 내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해보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상당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기 속 재산 방어 증식 수단으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자 아빠가 90K 수준에서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욕 정말 많이 먹었을 거예요.
자, 비트코인 더 갈 거다. 나는 끝까지 들고 갈 거다. 이런 사람이 90K에서 매도했다? 저 같아도 욕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트레이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흐름이 꺾이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들고 간다? 트레이더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은 더 갈 거니까 저도 들고 갈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을 샀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되, 뭐 이 사람이 정말 갈 거다라고 해서 사되,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바뀔 수 있게 정말 온체인 데이터들을 잘 확인하거나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들어갈 타점은 여기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 두고 그 흐름에 맞게 흘러갔을 때는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지 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 보자. 살짝 밀리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어 하면서 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저번에 이탈했었으니까 여기서 이번에 들어가 볼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해서 욕할 게 아니라 정말 대응을 잘 하는 그런 트레이더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자 아빠가 매도했다고 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욕은 했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매도한 게 정말 후회는 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도 대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맞게 수익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11월 중에서 가장 역대급 수치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큰 하락을 보여줬다고 해요. 2018년에는 36.57%, 지난달에는 17.67%, 12월에는 벌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자, 물론 이 수치를 절대적으로 믿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10월 달에 6년 연속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달에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흐름에 맞게만 잘 대응해 보셨으면 해서 이 수치값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내용이긴 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 이 가능성이 기대감이 87.6%까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요. 지난주까지는 90%였는데 뭐 2.4%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4% 빠지냐 5% 빠지냐 참 어이가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꺾이게 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꺾이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차트 분석을 봤을 때에도 올라올 만치 올라온 상황에서 또 가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짝 낮아졌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정은 불가피했어요. 불가피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패러렐 채널 이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거나 일봉 차트상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위에서 마감해야 이번 주에 상승 여력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와지고 있죠. 게다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도 추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점을 잇던 이 추세를 여기서부터 이탈됐고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 꺾어냈어요. 그럼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거. 자, 이더리움도 봐볼까요? 자, 일단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점을 잇던 추세를 꺾어내면서 하락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도전도 못하니까 꺾였던 상황인데 자, 일봉 차트에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 지금 이 선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이 딱 나와준다면 반등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을 2타점으로 설명을 드렸죠. 물론 관점 1번은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 흐름을 보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좋은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1번 지난 영상과 동일하긴 하거든요. 자, 지금 하락 패러렐 플러스 1.5 값 시역이고 상승 패러렐 플러스 0.5 값 시역인데 이걸 저항을 체크를 못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건 관점 2번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흐름까지 보시게 되면 하락 패러렐 플러스 1.5 값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다가 올라타면서 지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항 구간을 적어도 2번 정도 체크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겠죠. 왜냐면 벌써 내려올 만치 내려왔는데 이
상승 패러렐 0.5 값을 도전하지 못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상승 패러렐 0.5 값을 돌파하고 이 하락 패러렐 1.5 값을 한번 도전하고 이걸 살짝 이탈해도 좋긴 합니다. 이탈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패러렐 1.5 값을 한 번 더 도전하고 뭐 이거 이탈해도 좋고 가장 베스트는 지지받으면서 그냥 올라타는 건데 저는 이런 타점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딱 이 구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1차 TP가 3,270달러잖아요. 자, 이 고점은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체크하고 올라탄다면 더 갈 가능성은 높은데 자, 예를 들어서 3,270달러 이 수준까지 가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전 저점이나 4시간 봉상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고 보면 손익비가 적어도 1대5 정도는 나겠죠. 자, 우리는 적어도 손익비가 1대1이 아니라 1대2가 나오는 자리 그 이상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손익비 좋은 자리만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는 1차 TP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아까보다 수익률이 깎였죠. 저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을 계속해서 고심합니다. 물론 이따가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쌓았다는 거. 그래서 이 스터디룸 타점들도 모두 공유드리고 이런 패러렐 채널을 보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관점 하나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관점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려올 가능성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한 2% 정도? 근데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적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지금 상승 패러렐 0.5 값 이거를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쭉 빠질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한 번에 빠지진 않고 이거 저항 맞고 저항을 도전하지 못한 채로 이 저점까지 이탈하는 시나리오예요. 물론 기술적인 반등으로 살짝 올라탈 수는 있는데 이거 살짝 이탈하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에서 저항을 맞겠죠. 그리고 나서 눌리면서 이거 지지받고 들어 올리고 어떤 파동이 나오든지 간에 2,740달러 제가 좀 잘못 그었는데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저항 맞을 거 또 체크한 다음에 내려올 때 그때 2,740달러 수준에서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1차 TP는 2,960달러로 이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거 뚫을 가능성은 높아요. 이렇게 흘러갔을 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탈되고 개미들 다 털리고 저점을 명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저항을 도전하고 지지를 받을 때 그런 타점에서 들어가자는 거죠. 자,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이 타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2,740달러 이 수준에서 들어갔을 때 2,960달러면 이 수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740달러를 아니면 2,700달러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각오한다면 손익비가 한 1대 2.5 정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물론 이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관건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더리움 수익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께는 비트코인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집중하시라고 이걸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이더리움도 깃발 신호가 뜨고 셀 신호가 뜨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거. 물론 제 관점상에서 움직였을 때 그냥 들어간 거긴 합니다. 보조지표가 뜬 건 아니고요. 물론 절반 익절했기 때문에 본전가가 와도 조금 조급하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신호가 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주봉, 일봉 추세가 터널에다가 실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자,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고 이렇게 매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타점들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보조지표가 제가 개발은 했지만 상당히 좋아요. 왜냐?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뜨고 위에는 손절가,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자, 신호가 뜨게 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익절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뭐 구독자분들 중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할 줄 아신다면 뭐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보조지표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월 1일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 정말 저점이 잡히려면 84.5K 이거 찍더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84.5K까지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크게 밀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끝이 정말 어디가 될지는 정말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음봉이 크게 뜰 때마다 우리가 현물을 모아갈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저도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1BTC를 매수할 계획이었다라고 치면 지금 한 35% 정도? 오늘 한 5% 정도 더 담았거든요. 이때까지는 한 30% 담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약손실 구간이긴 한데 제가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그리고 큰 수익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겁은 먹으시되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패러렐 채널이나 아니면 큰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물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스터디룸에서는 선물 타점 아니면 큰 흐름을 봤을 때 타점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